안녕하십니까. 와몰TV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작업 시작한 건 마무리를 좀 이렇게 두 개 만드셨나요? 자, 이렇게 두 개 만드신 거는 따로 빼놓으시고요. 새로 하나를 또 준비를 합니다. 자, 욕하는 소리 들리고 있고요. 귀도 간지럽고요. 하지만 어떡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하나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거. 자, 요것도 어떻게 파냐면 지금까지 하셨던 거는 사실 구멍만 뚫으면 되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편에 속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4개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 마지막 남은 거 하나는 만드시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것도 마킹을 해줍니다. 처음하고 사이즈는 똑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마킹을 해줬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거는 그냥 요 안에 네모를 통째로 뚫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H자로 구멍을 낼 겁니다. H자로 요렇게 일자로 뚫고 요렇게 일자로 뚫고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부터 이렇게 조금씩 파야 되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쪽을 먼저 이렇게 파고 이쪽 판 걸 기준으로 요렇게 파나갈 거예요. 이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뚫기가 상당히 난해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지금까지는 요거를 뚫을 때 당연히 전동 공구를 사용을 했죠. 전동 공구를 사용을 했는데 뭐 바쁘지도 않고 또 전동 공구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한번 살살살살 해볼게요. 이게 급하게 마음을 안 먹고 살살살살 하면 그렇게 또 막 힘들지도 않아요. 오래 걸리지도 않고. 줄이 들어가는 구멍이 조금 넓어지면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지죠.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긴 한데 이 구멍이 조금만 넓어지면 작업 속도가 또 금방 늘어납니다. 자, 이제 요 시기쯤 되면 아, 내가 전동 공구가 하나 있으면 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렇게 위아래로 먼저 구멍을 좀 넓혀 주고요. 그 다음에 요 구멍을 기준으로 요렇게 H자 그려줄 겁니다. 쉬워요, 그죠? 자, 혹시나 전동 공구가 있어서 구멍을 뚫으시는 분들은 카본은 절대 열받으면 안 됩니다. 열받으면 형태 자체가 변형되고요. 이게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빠르다는 생각으로 그냥 무리해서 이렇게 빡 힘줘서 하지 마시고요. 살살살살 갈아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막 억지로 뭐 이렇게 막 누르고 있으면 이쪽 부위에 이제 열이 발생을 해서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전동 공구 사용하실 분들은 열받지 않게, 카본이 열받지 않게 살살살살 갈아낸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꼭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어느 정도 형태가 좀 갖춰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가운데 볼록볼록 이렇게 두 개는 남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H자로 쭉 파나가시면 됩니다. 자, 거의 완성이 돼갑니다. 요쯤 되면 이거를 떼고요. 자, 미리 구멍 뚫어 놨던 거 요렇게 돼서 요거랑 사이즈가 맞게 자, 이렇게 고정한 상태에서 사이즈 맞춰서 갈아줍니다. 전동 공구를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오래 가세요. 물론 이제 전동 공구까지 같이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포기하시는 분들은 전동공구 자체를 구매를 안 하시는데, 전동공구가 필요해? 나도 한번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구입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좀 오래 가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카페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질문하는 질문 난이도 자체가 달라지죠. 질문 자체가 체계적으로 변합니다. 자, 저번에 생방송에서 잠깐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자, 요게 이제 일반 철물점에서 파는 흔한 줄입니다. 요것도 물론 쓸모가 있는데요. 상당히 쓸모가 있죠. 상당히 쓸모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잘 안 들어갑니다. 요런 세밀한 작업할 때는.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사용하는 줄은 조금 다른 줄인데요. 이게 화면상으로 잘 구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요게 제가 따로 구매를 해서 사용 중인 줄이고요. 일반 줄이고요. 두께 자체가 완전 차이가 납니다. 엄청 가늘죠, 그죠? 요게 이제 가격도 조금 비싸긴 한데 요런 게 있으면 이런 세밀한 부분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요게 9개 세트로 해서 제가 구매를 한 게 조금 넓은 것도 두께가 완전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즈는 같은데요. 두께가 완전 다르죠, 그죠? 엄청 가늘죠, 그죠? 요런 게 있으시면 작업하기 훨씬 편합니다. 이거 자체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들어가죠. 요때 딱 얘가 눈치가 좀 있으면 안 들어가줘야 되는데 눈치 없이 들어가네요, 그죠? 하여튼 막 걸리는 거 보이시죠? 뭐 들어가긴 들어가도 이게 들어간다고 좀 보기 잘 들어가죠. 에레이. 하여튼 요렇게 좀 얇은 게 있으면 아주 편리하게 가공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또 언제까지 파느냐? 스프링을 넣어보고 스프링이 원활하게 움직일 때까지만 파주면 되죠. 스프링 한번 넣어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조금 움직임이 살짝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주 잘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움직이기도 잘 움직이고요. 요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H자 구멍 뚫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런 형태죠. 요런 형태. 짜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자, 이제 진도를 조금 더 빼보죠. 지금 요 나사를 꽂은 요 부분에 또 구멍을 뚫어줄 겁니다. 또 구멍을 뚫어주는데 구멍 넓이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약 한 8mm 정도. 이 구멍을 기준으로 일자 카본에는 다 뚫려 있는 구멍이죠. 요 구멍을 기준으로 8mm, 요렇게 길이가 8mm 뚫어주시면 됩니다. 카본을 합쳐서 뚫을까요? 아니면 뚫고 나서 합칠까요? 일단은 한번 합쳐 볼게요. 붙여주실 때는 코팅을 벗겨주시는데요. 코팅 벗겨주실 때는 천천히, 어차피 평생 할 거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빨리 해봐서 뭐예요, 그죠? 빨리 하시면 손끝에 이 코팅이 벗겨집니다. 코팅이 싹 벗겨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오늘 만든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코팅이 벗겨졌죠? 자, 이쪽은 코팅면이 안 벗겨진 면이고요. 이쪽은 코팅면이 벗겨진 면이죠. 코팅면이 벗겨진 부분끼리 맞닿도록, 이렇게 코팅면이 벗겨진 부분끼리 맞닿도록. 어떤 분들은 실컷 코팅 벗겨 놓고 이렇게 그냥 아무 때나 생각 없이 막 조립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코팅 벗겨진 부분이 맞닿도록 붙여주셔야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요거는 고정을 할 때는 저도 처음에는 실패를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쪽 먼저 고정을 하고요. 꽉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순접하실 때 구멍이 좀 막혀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그건 뚫으면 되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고정한다는 생각으로. 자, 이제 한쪽 고정이 됐으면 또 한쪽도 이렇게 해서
꽉 눌러줍니다. 자, 요런 집게 딱 요렇게 이렇게 바르다 보면 이게 싹 스며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요건 하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순접을 발라놓으면 이제 이 순접이 이쁘지 않게 굳는 습성이 있어서 뭐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발라놓고 나중에 뭐 어차피 또 저 사포로 갈아내면 되니까요. 아싸리 이쁘게 발라버리면 되죠.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돼야 됩니다. 이쁘죠? 색칠한다는 생각으로. 순접칠 조금 마르도록 냅둘게요. 자, 어느 정도 말랐다 싶으면 뒤집어서, 자, 또 말랐습니다. 이쪽 부분 본드를 아주 지저분하게 발랐던 부분만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이 보시면 가운데 H자 모양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린 또 다른 작업을 해야죠. 8mm니까 이 구멍의 지름이 약 2mm 정도 되거든요. 좌우로 3mm씩. 요 사이 간격이 8mm입니다. 8mm. 자, 일단은 요 넓이로 뚫을 겁니다. 일단은. 자, 이 넓이가 어떤 넓이냐면, 이런 항동 파츠 아시죠? 롤러, 기본 롤러를 돌게 하는 파츠. 요게 이 안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께, 요 굵은 부분 말고요. 굵은 부분은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4mm고 가는 부분이 딱 들어갈 수 있게. 요게 3mm거든요. 3mm가 딱 들어갈 수 있게 3mm짜리 굵기에 8mm짜리 구멍을 뚫어주면 돼요. 급하게 마음 먹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급하지 않게 살살 하게 되면 이거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이 작업을 했죠, 그죠? 오랫동안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따라 하신 분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죠? 아주 욕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요렇게 구멍 뚫고 요 양쪽에 이제 이렇게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최종 생긴 버전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요렇게 구멍이 뚫려서 요 파츠가 이렇게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이게 이제 슬라이딩 범퍼가 되는 거죠. 요 구멍 뚫고요, 반대쪽에도 구멍 뚫고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하나가 굳이 떠 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만큼 잘라내는 거, 이게 끝입니다. 이제 이 정말로 끝이에요. 구멍 뚫고 요만큼 잘라내는 거, 요게 딱 완전히 끝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끝내고 난 다음에 조립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좀 잘 굴러가게 조립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 따라온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를 앞질러서 다른 데서 정보를 입수해서 이미 완성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뭐 저도 이것저것 가공을 많이 해보고 했지만, 제가 가공해본 미니카 가공 중에서 저는 이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요 가공을 쉽다고 꼬드겨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린 이유는, 요거를 만약에 가공에 성공을 하시잖아요. 다른 가공은 가공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솔직히 엄청 쉽습니다. 저의 진심이 좀 전달이 됐기를.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이 만약에 이 말을 들었으면, 아 진짜 시작 안 하기 잘했다,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를 믿고 하나라도 구멍을 뚫어 보신 분들이 요거를 완성하신다 그러면 요거뿐만 아니라 다른 가공들도 충분히 가공을 하실 능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완성 한번 해보세요. 꼭 해보시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가공들은 그냥 껌입니다. 껌이지. 꼭 한번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완성된 모습을 요거랑 같이, 저는 이거는 하나 만들어 놨던 거고요. 새로 여러분들과 같이 만드는 요거 완성해서 앞뒤에 슬라이딩 범퍼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는 셈 치고 여태까지 따라와 주셨던 많은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축하드립니다. 이 어려운 걸 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